선수 역전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시안 게임이 한창인 1986년 목포의 부두. 그곳에서 낚시를 하던 한 어부에게 입질이 오는데 월척이요? 월척이 아니 머리가 건져 올려지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화 극락도 살인사건 바로 시작합니다. 며칠 후 사건의 근원지인 섬에 두 경찰이 파견됩니다. 홀짝섬에 그 배고파 확인하러 안 가고 있다가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라? 섬 주민들이 다 사라져버렸다고라? 섬의 모든 주민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죠. 아야 그럼 저 다시 연락드리지라. 잠시 후 섬에 도착한 형사들에게 조심들하시오. 귀신돈 마을이요. 아게 뭔 소리다요? 선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그들이 도착한 섬의 이름은 바로 극악도 어째 좀 싸요. 극락도였죠. 이어서 현장을 찾아가 보지만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는데 대체 뭔 일인데 요 난리들을 쳐놓고 다들 깜짝같이 증발해버렸을까? 거시기 나가 쪼까 재미진 거 하나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형사는 한 쪽지를 발견합니다. 이거 무엇이요? 그런데 그때 사이렌이 울리고 시간이 사건 발생 며칠 전으로 돌아가는데 훈련에 참여하느라 고생들 많았어. 훈련이 막 종료된 극락도에선 마을의 동대장인 상구가 다음부터는 저 기사 양반들도 같이 데리고 내려오시오. 아니 보쇼, 우리 일이라는 게 말이야 비번이 따로 있는 상황이 직접 아니. 국지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든지. 외지에서 온 송정 기사들에게 꽁초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오.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텃세를 조지고 있었죠. 그와는 반대로 상구의 아버지인 이장은 이번에도 역시나 낙도 우수마을로 우리 부락이 지정됐소이. 이거이 다 여기 보건소장이 덕분 아니겠어. 외지인인 보건소장 우성을 지켜 세우며 기쁜 소식을 전달합니다. 나라에서 내린 포상인께로 온 것들 가져들 가시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저 건강 검진도 받을 겸 먼저 저 피부도 쪼까 뽑고들 가져가시오. 배급받은 설탕과 무료 검진이 함께 제공되죠. 그날 저녁 마을에선 최고령자인 철룡의 팔순잔치가 열리는데 상구야, 이장은 이리 와서 후딱 한 잔씩 따라드려. 오전에 있었던 아들의 무례를 미안해요 늘. 재미지게 한 잔들 받으시고. 대신 사과하며 그들을 달랩니다. 한편 극락도의 잡미를 도맡아 하고 있는 춘배는 진짜란게요. 극락전이 연례보살 눈깔 돌아가는 거 나가 봤단게요. 본인이 목격한 것을 말하는데 참말로 연례보살이 요렇고 저기 이를 듣고 있던 우성은 잠깐 보겠습니다. 그의 상태를 살펴보죠. 큰 병은 아니겠지라. 괜찮습니다. 그냥 드시고 푹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곤 불안해하는 그를 안심시킵니다. 연례귀신 눈깔 돌아가는 거 나가 진짜로 허나 참말로 봤단게요. 춘배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술이나 쪼까 따라봐라. 때마침 준배가 드디어 특도를 한 것이오. 나도 흡사한 체험을 했음게. 그 의견에 동의하는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섬의 법당인 극락전을 관리하는 용봉거사였습니다. 이어서 얼핏 보아도 무척이나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잔치가 계속되죠. 그런데 그때 잔치의 주인공인 철룡이 쓰러집니다. 할아버지! 소장님 어디 계세요? 잠시 후 우성이 급하게 현장에 도착하는데 그는 철룡의 입을 벌린 뒤 참기름 바른 손을 과감하게 넣고선 그의 목에 걸린 뭐시오? 에? 욕강. 양갱을 빼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곤 겨우 목숨을 건진 철룡을 보며 외지인들은 저놈이는 가족이 없어요. 그에 대해 묻죠. 왜 싸그리 안 죽었어? 김노희는 과거에 태풍 살았대. 온 가족이 고대구리 치러 나가더만. 고대구리가 뭐야? 저 인망으로다가 싸그리 잡는 거. 뱃삭으로 두 아들을 잃고 아들들이 그러다 다 안 죽었는겨. 며느리들은 다 떠나보고. 심지어 며느리들까지 떠나보냈는데 굶어 죽은 연례 저주라고들 그러지. 주민들은 이를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김노인 할배 때 도망칠란 청산가부 있다가 바로 연료맹글기라고 가다놓고 군가 죽이다 아니고. 그의 가문대대로 남편을 잃은 여자, 즉 연료를 희생시킨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에이 설마. 연례 만들어서 얻는 게 뭐 있다고. 요섬 그렇게 철룡은 그때부터 김노인네가 요섬 땅 주인이 안 됐어. 희생들을 통해 열려가면 포상으로다가 섬의 소유자가 된 것이었죠.
그냥 두고 가도 될라나? 어디 한두 번이요, 그지? 잔치가 끝나고 기사들은 꽐라가 된 동료들을 뒤로 한 채 마을의 몸종인 덕수에게 띠야 복수전 한번 해야지. 화투를 제안하는데 별론데. 나도 별로요. 아니요. 그들에게 덕수는 얼른 꼬셔봐. 제가 그래도 소술하다니까. 먹잇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도박을 하러 가는 그들을 본 태기가 그놈의 화투는 하루라도 안 빼먹으면 오장이를 쑤셔 뒤진단가? 뜬금 분노를 표출하죠. 이거 뭐냐? 언니가 손수 만든 욕강이요. 이어서 그는 엄마의 심부름을 위해 우성을 찾아가는데 그놈의 화투판 좀 어떻게 없애버릴 수 없다요? 태기가 이토록 도박을 싫어하는 이유는 아버지도 그래 쥐 말아먹고 돼지더만. 바로 야, 너 미안해요. 아버지를 잃은 원인이었기 때문이죠. 어디서 또 화투판 벌어졌어? 오다 보니 합숙소로 몰려들 가던디. 그 시각 합숙소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음 날 이들은 기괴한 자세로 현장에서 발견되는데 대체 누가 이런 숭한 짓을? 이를 목격한 우성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태기 형님, 태기 어디 있어요? 태기에게 향하죠. 태기야, 너 어제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 봤다고 그랬지? 예. 그리고 누구였어? 저거 있는 기사님들 빼고 나머지 기사님들하고라. 현장엔 한 사람이 덕수! 예. 혹시 단디라? 바로 덕수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뭔 소리야, 씨발? 그 말인즉슨 그럼 덕수가 범인이란 말이야. 그가 용의선상에 오른 것이죠. 그렇게 주민들은 덕수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춘배와 짝이 된 우성은 어딘가 수상한 장소를 발견하는데 한씨, 여긴 뭐죠? 열려 돼진 자리 아니오? 조심스레 다가가는 그에게 아니 나오쇼. 춘배는 부족하다께. 오쇼 빨리. 저주받을 것이 두려워 접근을 거부하죠. 한씨! 한편 다른 곳에서 수색을 이어가던 동료 조기사는 덕수의 고무신을 발견하는데 갑작스런 총소리에 놀라 강제 입수를 해버리죠. 소리의 주인은 바로 용봉이었습니다. 아니 뭐 돛다는 사람이 저거 총질일까? 그는 섬의 유일한 총기 소지자이자 해줄 거 있어. 뭐? 소머지급 청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조기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합니다. 잠시 후 한자리에 모인 그들은 이걸로 쓸어버렸구만.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하죠. 거두절미하고 사건은 덕수가 사람들을 죽이고 양심의 가책으로다가 자살한 것 같은 게로 경찰에 신고하면 뭔 조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신고해야 쓰는데 허나 하필 현재 섬은 무전기가 고장나설람 외부와 고립된 상태 날 바른 대로 무트로 나가서 신고했으면 싶은데 때문에 섬 밖으로 나갈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그냥 쪼까 기다리는 것이 미친 날도 다가오는디. 미친 날이 뭐다요? 바로 극락도에는 매년 이맘때면은 날씨가 미치년 널뛰기 하되게 오락가락 하고 안개가 자욱한 것이. 그래서 여가 극락 같다 해서 극락도 아니요. 1년을 주기로 최악의 하루가 찾아오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때 아따 참말로. 구석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던 춘배가 펭귄이 없다게요. 안가 뜬금 펭귄 어그로를 조집니다. 앉으라고. 자자, 그렇게 알고 하지만 다들 피곤할 텐데 이제 인납시다. 사람들은 이를 개무시하고 자리를 마무리하려는데 아니요! 갑자기 귀남이 나서서 이건 또 다른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엇이야?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죠. 범행 무기는 말이죠. 그리곤 버리거나 차라리 감추려고 하지 코난에 빙의하여 사건을 다시 분석하는데 이렇게 들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를 듣고 있던 우성이 죄송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냥 자살이 맞습니다. 왜죠? 타살일 이유가 없어요. 바로 이 사건에는 분명히 태기는 세 사람이 들어가는 걸 목격했답니다. 아주 명확한 목격자가 존재하며 심지어 현장에는 합숙소는 민가집하고는 달리 열쇠를 항상 기사분들이 갖고 다녀요.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독수한테 돈을 빌려줬다든지 공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귀남은 그 공모한 사람이 돈 욕심 때문에 덕수하고 기사들을 모두 죽였다면요? 본인의 추리를 이어가는데 너무 비하게. 시칼이 고무신 옆에 놓여 있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녀의 의견은 프로가 아닌 이상 충분히 품에 지니고 다녔을 수 있습니다. 모두 반박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성은 용봉과 함께 수상해 보였던 여기입니다. 열녀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이어서 잠금을 풀고 들어간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뒤로 조금 물러나 보더라고. 덕수의 시체였죠.
특이점이 있다면 배급박이 없구만. 머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닷속으로 굴러떨어진 것 같은데. 이 머리는 바로 용봉의 추측대로 바다로 흘러가 인트로의 상황처럼 어부들에게 발견된 것이었죠.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이제 어쩔 것이. 범인을 잡아야죠. 그냥 죽은 새끼 있다가 경찰 오면은 둘은 넘겨주는 게 낫지 않겠어?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하는데 최소한 조용히라도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러고 본께로 귀남 선생 야그가 다 맞았어. 그런데 그들을 뒤쫓아온 상구가 현장을 발견합니다. 어째 자살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양반이 요렇게럼 시체과정 찾아놨을까? 뭐 캥기는 거라도 있었어? 그니까 잠을 잤다거라. 이어서 그는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성을 취조하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를 듣고 있던 귀남이 상구를 말려보지만 소장님의 화투판에 관심 없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안 그래요? 동구야! 예? 그는 되려 나 좀 쫓가 도와야 쓰겠다. 동생을 시켜 우성을 포박하려 하죠.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앉으시오. 이어지는 주민들의 항의에도 상구는 나가 동대장이요, 동대장. 권력으로 기선을 제압합니다. 이를 본 우성은 그냥 가시죠. 그를 어딘지 모르겠지만. 따라가기로 결정하는데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은 상구의 아버지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두고 보면 알 일이지. 피는 물보다 진했죠. 숨은 일이 또 일어나면 무죄인 거고 안 일어나면 의심할 만한 일이. 그리고 상황을 안 그래? 단호하게 정리합니다. 그날 밤 우성을 찾아온 이장은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해주면 내가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내년가당은 힘줘가 써주겠다고 약조해 주시오. 섬에 살인 사건이 터졌는데 이제 그런 포상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 안 하요. 그는 마을의 안위보다 포상이 우선인 사람이었죠. 한편 펭귄 집착남 춘배는 정정합니다. 59회차 숨은 그림 찾기 펭귄 없습니다. 본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잠시 후 스크랩을 이어가던 중 무언가 의미심장한 문구를 발견하죠. 혹시 뭘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그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리고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는 무언가와 눈이 마주치며 그대로 실성한 채 실려오게 되죠. 무슨 일이에요? 춘배가 집으로 뛰쳐와서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란 게. 글쎄 뭐 열렬 귀신이 찾아왔다나. 아니 그게 무슨? 귀신을 마주한 그의 상태는 어떡해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런 그에게 우성은 진정제를 투여합니다. 잠시 후 잠이 든 그에게 물이 떨어지는데 그건 바로 깨어난 춘배의 타액이었죠. 괜찮아요? 이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무엇이기라? 그는 우성에게 본인이 발견한 쪽지를 내밉니다. 당신 뭔지는 모르겠어라. 춘배는 숨은 그림 찾기의 펭귄처럼 한 번 꽂힌 건 반드시 해답을 얻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죠. 이장이 그리고 진짜로 뭔 요상한 것을 가져왔을 게라. 이장님이 뭐 때문에? 답을 향한 그의 갈망은 그럴게요. 나도 시방 궁금해서 미치고 환장하겠어. 계속해서 커져만 갑니다. 한편 야밤에 사이좋게 치맥을 조지는 두 사람은 나도 다 알고 있어. 사람들 불만 많다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죠. 요대로 경찰 기다리는 게 상책이야. 이어서 용봉은 참말로 고땀시크란 것이오. 그를 내심 떠보지만 아니 그럼 시방 허나 이장에겐 이미 오래전 손가락도 없는 내가 화독판 범인이라도 된다는겨? 도박으로 손가락을 잃은 전적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래 의심하기 시작하면 용봉이 자네는 피해갈 수 있겠는가? 용봉 또한 그와 함께 화려한 과거를 자랑했죠. 그 시각 갇혀있는 우성을 이 시간에 웬일로? 귀남이 찾아옵니다. 이어서 그녀는 그에게 고구마를 건네죠. 그리곤 맛있게 먹는 우성에게 제가 불편한가요? 또 다른 고구마를 먹입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귀남이 질문을 한 의도는 저 이 섬까지 오게 한 이유는 극락도에 그녀를 초대한 것이 뭐예요? 바로 우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좀처럼 대답하지 못한 그에게 귀남은 무려 마실 걸 주지 않는 형벌을 내립니다. 잠시 후 이장의 집에 누군가 침입하는데 그는 깊게 잠든 이장을 확인하더니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죠. 그리곤 한참을 찾은 끝에 돈뭉치가 든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용봉이 니들 잠에서 깬 이장이 내가 사람 죽이고 나머지 판돈이라도 챙겼을까봐? 왕년의 화토면 니 아니었나? 니 땜시 나만 손가락 잘리고 말이야. 범인을 용봉이라 생각하며 쏘아붙이죠. 이어서 아버들아! 형을 사람 먹었어요!
아버지의 샤우팅에 두 아들이 등장하고 이는 치열한 몸싸움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그때 둘째 종구가 그만 범인의 칼에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곤 당황하여 도주하는 범인을 이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놈이 뭔 짓을 저지를 줄 알았구만. 용봉이 막아서죠. 이장한테 뭐가 있긴 있던가. 허나 네가 왜 거기 있는 것이야! 갑자기 보이는 귀신 탓에 방심을 하고 틈을 노린 범인은 용봉을 제압하고 다급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어서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죠. 한편 야밤에 심부름을 하는 태기에게 피칠갑을 한 아버지가 나타나는데 그는 애타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태기는 기절해버리죠. 그가 아버지로 착각한 인물은 사실 범인에게 희생당한 용봉이었습니다. 그렇게 태기는 선생님요, 우리 태기 알렵니까? 다음날 보건소에 실려와 치료를 받게 되죠. 그것이 말이오. 한편 그 시각 춘배는 요번 살인사건들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동료 기자들을 찾아가 쪽지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이어서 그는 사건의 범인을 이장이 그 화투판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라? 이장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이장이 화투 솜씨는 장난이 아닌 것 같았어. 허나 귀남은 진짜 범인이 바로 제가 분명히 봤어요. 한시 짓이 틀림없어요. 춘배라고 생각하죠. 아마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우성 또한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나한테도 이상한 쪽지를 보여주면서 바로 이장 집에 혐의를 뒀으니까. 쪽지가 그 증거였죠. 무슨 이장이 뭔가를 들여오고 그 대가로 뭐 돈이라도 받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뭔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그 쪽지를 진짜로 누가 썼냐 하는 거 말이에요. 아니 우리만 이럴 게 아니라 의사 선생이나 여 선생이 뭐라 할지 들어보면 어떨까? 두 사람은 뻔허유한. 그렇게 서로에 대한 오해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가운데 태기 엄마의 절박한 비명이 들려옵니다. 소리를 듣고 찾아간 곳엔 태기가 절벽 끝에 아주 위태롭게 서 있었죠. 이어서 태기야. 우성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에게 접근하는데 나무추로 나갈라요. 괜찮아? 불안에 가득 찬 태기는 오지마! 오지마! 다가오는 그를 거칠게 밀어냅니다. 나야. 모르겠어? 그리곤 선생님? 그래, 그래야지. 다시 우성을 알아보는가 싶더니 트라우마였던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며 그대로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죠. 잠시 후 패닉 상태가 된 태기 엄마에게 뭔 일들이더란가? 춘배와 기사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러러 왔어? 관돈 성님이 고쳤지? 범인으로 의심되던 이장을 궁지로 몰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뭐랄게요? 게다가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빼박 증거가 집에서 발견되죠. 내 말이 틀림없지라. 그렇게 주민들이 합세하여 맹렬하게 그를 몰아세우던 그때 너무 크지 않아? 훌륭한 대화수단을 장착한 상구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그가 들고 있는 총은 저 총 보시오. 용봉이 송총 아니야? 죽은 용봉의 것이었죠. 아가리들 딱! 이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잔치를 즐겼던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저부자니까 진짜! 숨막히는 대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기사는 내가 궁금한 건 말이야. 도대체 뭘 들여놨길래? 춘배가 말한 쪽지의 내용을 묻는데 내가 다 받아가지고 이미 다 안 나눠줬는데 쌀하고 설탕하고 이장 또한 영문을 모르는 듯 보였죠. 허나 흥분치가 맥스에 달한 이들에게 좀 가져가는 걸 보고 싶어? 중요한 건 용의자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뿐이었고 그만 좀 아까보냐? 계속되는 상구의 위협에도 에라이 싸우라. 나도 배를 기었는게 언제 싸우라. 찌리는 패기를 보여주며 도저히 물러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만들으세요. 우성과 귀남이 찾아오죠.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상황이 정리되나 싶더니 다들 지금 제정신이에요? 겁에 질린 판수가 도대체 왜 그러냐? 총구를 치우려다 그만 요거야 앤디. 사망해버리죠. 예상치 못한 그의 죽음으로 상황은 다시 한번 큰 혼란에 휩싸이는데 이를 틈타 총기를 파밍한 춘배가 마을 사람들을 조준하기 시작합니다. 총 내려놓으세요. 돌아가면서 왜 이래 오늘? 이 신같은 게 진짜.
그쪽 안 되는 건데 시발로마. 그런데 그때 그가 발을 헛디디며 방아쇠를 당겨버리는데 이 총알은 바로 상구에게 향했죠. 순식간에 2명이 사망해버린 현장은 금세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춘배는 다급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좀 부탁해요. 도망치는 그를 우성이 쫓아가죠. 한편 극락전에 몸을 피한 이들이 뭐 들여놓지 말 걸 들여놓고 돈가방을 받아 챙긴 거야? 이장에게 다시 한번 쪽지에 대해 묻는데 너 말하쇼. 다 알고 왔으니까. 아니 아저씨가 괜히 저질하라고 써. 하트판에 고돈을 끼는 거 맞지? 하트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딴 데서 이어서 그가 그토록 숨겨온 내가 제안을 하나 추악한 진실이 받기는 했는데 뭔지야? 밝혀지려 합니다. 씨발아, 너말 안 할라요. 그러나 그 순간 총알이 이장의 가슴을 관통해버리죠. 그리고 밖에선 둘의 실랑이가 계속됩니다. 춘배가 이토록 정신이 나간 이유는 바로 귀신이 붙었어. 귀신이 안 보이다가 그에게만 보인 귀신 때문이었죠. 맞아. 저 귀신이 범인이야. 우리를 마구 조종하고 있다게. 하지만 미쳤어요. 이를 알 리 없는 우성은 미쳐버린 춘배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귀신이 붙었다게. 귀신이 안 보이다가 그는 허공에 총을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위에 붙어있는 것이 안 보이다가. 저하세요 아저씨. 모든 게 당신이셨어. 그리곤 하트판 살인범도 당신이었어. 이제 그 짝으로 붙었구만. 뒤이어 등장한 귀남에게도 총구를 겨누죠. 과연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2007년 개봉한 영화 극락도 살인사건은 지금은 명량으로도 유명한 김한민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죠. 그는 고립된 섬이라는 폐쇄된 공간이 주는 분위기를 잘 살려 완성도 있는 스릴러 영화를 탄생시켰는데요. 당시 2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도 성공합니다. 무엇보다 출연한 배우들 또한 몰입감 있는 연기를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살인의 추억, 괴물 등으로 이미 연기력을 입증받은 박해일을 주축으로 성지로, 최주봉 등 잔뼈 굵은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며 극한으로 치닫는 섬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처음엔 그저 평화로운 마을로 보였던 섬이 한 사건을 시작으로 점점 파국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면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영화 극락도 살인사건은 평소 스릴러나 추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영화 풀버전을 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쏨누비였습니다. 들을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거 누구 노래야? 쇼무